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강의 주제가 이어도 바로 알기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알기는 어떻게 하면은 바로 아는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교육의 맹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죠.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게 우리 한민족인데도 평화상 말고는 노벨상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웃나라 일본이 노벨상 20개를 받고 있고 중국이 10개를 받고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데 20% 이상의 노벨상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유태인종은 168개의 노벨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다 있죠. 우리네 어머니들은 자녀들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학교 갔다가 몇 점 받았니? 학교 가서 이렇게 묻는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자녀들 돌아오면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했니? 무슨 질문을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점수는 그건 차후 문제고, 그 질문은 진짜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오늘 바로 알기와 관련된 그 과학 정신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방청객으로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이를테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그 휴게소에 내려서 화장실에서 이제 이 일을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화장실 이렇게 있으면 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출입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종전에는 우르르 사람들이 달려가서 요 앞에다 섰죠. 이렇게 서. 요즘에는 이렇게 선다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과학화된 선진국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섰거든요. 이렇게 서는 것하고 이렇게 서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재수 좋으면은 일찍 보는 거고, 이거는 재수와 관계없이 필연적입니다. 우연히 필요 없어요. 필연적으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과학화된,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화는 안 됐죠. 산업화되고 민주화는 됐다라고 하는데 과학화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노벨상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과학하는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제주도 문화만 관련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여성 방청객들이 많으신데, 제주도는 고부 갈등이 없고 안팎거리 문화, 한 울타리에 살면서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따로 밥해 먹는다. 그래서 여성의 자립심이 강하다. 그게 이 제주도 여성 문화의 특징이다라고까지만 얘기하죠. 왜 그러냐 하는 거에 대한 물음과 답은 소홀히합니다. 왜 그러냐? 왜 제주도만 그러냐 이거예요. 제주도에는 옛날부터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는 삼의 섬이다. 참 아름다운 섬이고 자립심 강하고 성실하고. 근데 왜 제주도에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없느냐? 왜라는 물음을 과학적으로 바로 설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거예요. 바로 드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제주도는 중산간지대가 있어서 제주도 사람들은 다소지만 척박하지만은 다 자기만식의 그 농경지가 있었다. 육지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빌어먹거나
도둑질할 마음이 생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도둑과 거지가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무슨 도둑과 거지가 없기 때문에 대문 없는 것이 아니고, 대문 없는 이유는, 육지처럼 대문 없는 이유는 제주도가 제일 고온다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쌀이로 만들어 놓으면 금방 장마철 지나면 썩어 문드러져 버리니까 그것보다는 정랑, 나무 토막 걸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죠. 제주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 초가집에 살던 때는 100% 굴뚝이 없었죠. 세계 모든 백성의 집은 굴뚝이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면 왜 없느냐? 그거를 외구의 침입과 관련시켜서 설명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소똥 해가지고서 새벽까지 불을 이제 하려면은 아궁이 불 때 가지고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굴뚝 없는 거지 외구에 침입하고 관계없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네. 설명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이 바로 과학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 결과에 대한 원인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죠. 이어도 뭐 요즘에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도를 사랑하자. 또 여러분들은 뭐 이어도의 날을 이제 해가지고서 상당히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저도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어도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중국과의 그 문제가 있는데 저기 갈등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중국하고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이웃나라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원히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전쟁에 의해서 해결할 수는 없고 어느 쪽이 논리가 완전히 이제 갖추어지고 제대로 된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건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아는 게 바로 알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어도가 왜 이 시대에 이슈가 됐느냐? 여러분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이어도 그런 얘기 없었겠죠? 예, 그렇게 됐는데 오늘날에 와서 왜 이어도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어도에 그 과학기지가 세워졌죠. 2003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뒤에 본론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과학기지가 세워지면서 중국은 왜 우리의 허락 없이 한국 너희들이 멋대로 거기에 과학기지를 세우느냐 철거해라. 그런데 한국으로서는 한국과 중국 그 사이에 중간선을 경계로 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중간선을 그었을 때 그 안에 이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이어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건립이 진척이 된 것은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가 된 게 1992년도인데 그 전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중국이란 말 안 하고 중공했죠. 이렇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없었죠. 그렇게 하니까 교섭이 창구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고 하니까 그대로 우리 뜻대로 해가지고서 그것을 기획해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95년도에 착공을 하고 8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가지고서 2003년도에 준공을 받죠. 준공을 본 이후에 난리가 났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그 왕젠싱이라는 한국에 와서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해서 돌아간 학생이 또 중국의 그 사회과학원이라는 그곳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서 하면서 그 수엔자오, 중국 이어도가의 그 중국 이름이 수엔자오거든요. 그 수엔자오 보위협회를 만들어서 민간단체를 조성해가지고서 이어도의 그 과학기지를 철거시키고
우리 중국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중국은 절대 그 결사의 자유가 없거든요. 공산주의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지만 우리처럼 단체 구성 못 합니다. 단체 구성했다가는 큰일 나죠. 혁명 일으킬까 봐. 그래서 일체 단체, 공산당 말고는 다른 단체는 인정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허락을 못 하니까 이 왕젠싱이라는 친구가 그걸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막 계몽 활동하고 중국민들을 이제 계도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거에 대항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마침내 2007년도에는 이제 이여도 사단법인 이여도 연구회가 이제 그 민간단체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논리 이론들을 개발해 가지고서 소위 그 독도는 우리 땅 해가지고 뭐 흰띠 둘러서 우리 거다 했다라고 해서 독도가 우리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이여도가 우리 거다, 우리 땅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 것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국제사회는 냉엄한 사회입니다. 철저한 논리, 이론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항을 하지 않으면은 먹혀주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뒤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섬이냐 암초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물속에 있는 쬐끄만 암초거든요. 예, 쬐끄만 암초니까 그거에 대한 무슨 논리 개발 뭐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뭐 고증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역사학자든 중국의 역사학자든 간의 주장이 뭐냐? 고대 사회부터 우리 한국의 어선들이 이여도까지 가서 고기 잡아왔다. 그러므로 우리 것이다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예, 자기네도 중국의 강남 지방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기 잡아왔다. 예, 그러므로 우리 거다 하는데 고대 사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정도의 그 사회에 이여도가 제주도하고 149km 떨어져 있고 중국하고는 280여 km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이여도 가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옛날에 고대 사회에 거기 돛담배 타고 거기 가서 고기 잡아와서 먹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냉동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기 잡아온다 하더라도 다 썩어버리게요. 예. 염장해서 온다 하더라도 소금에 절여서 온다 하더라도 그 비싼 소금 하면서 누가 사 먹겠습니까? 목숨 걸고 거기 안 가도 그 당시인 경우는 연안 바다에 가면 물반 고기반이었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뚱구름 잡는 얘기들이죠. 그런 거 먹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주의 주장 아무것도 먹혀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단법인 이여도 연구회에서 논리 개발들을 해서 지금 상당히 논문이라든지 단행본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이제 배포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여도의 그 바로 알기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여도는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나 우리 제주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정체성하고 관련이 이제 되어지죠. 예. 이여도는 피안에 저 세상에 어떤 본향이라 우리 저 마을에 가면은 옛날에 다 본향당 있었죠. 본향당. 육지는 본향당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당만 있지. 사당만 있지. 그런데 제주도는 사당은 없고 마을마다 본향당이 있는데 상당히나 귀서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서 살다가도 몸이 괴로워서 아파서 병원 가도 이거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하면 나중에 찌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본향에 와서 구슬하죠. 예, 구슬하는. 이게 제주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여도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가족과 헤어진 그러한 그 가족이
머물러서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언젠가는 만나게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기대감 때문에 삶의 존재 이유가 있었어요.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소위 그 남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부인은 요즘 말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트라우마. 제주도 말로 말하면 넉나가죠. 남편 가서 안 돌아오면 어떨 겁니까? 그 보통 쇼크가 아니죠. 예.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가 이제 필요하죠. 그 치료가 필요한 것이 이제 힐링의 섬이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이어도다 이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으면은 예, 존재 이유가 없었다 이거죠. 제주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어도를 우리가 중국에게 뺏겠다라는 것은 우리 제주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교과라든지 아니면 애국가 할 때 여러분들은 애국가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땅덩어리 그 지역의 물 이 자연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 자기 육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초등학교 때 보세요. 교과 제일 첫머리에 무슨 오름 무슨 봉 아래 뭐 터전을 잡고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느 고등학교는 뭐 한라의 한라산 봉우리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한라산 얘기가 처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어도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피안의 본향이다 이거죠. 찬 이 세상의 본향은 마을마다 있었던 당이죠. 당오백 전로백 하잖아요. 그런 건데 이어도는 피안의 본향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 이어도를 지켜야 될 이유는 이제 이어도를 지켜야 될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어도 항로인데 지금 그 이어도 지금 어디쯤에 그림이 있나? 이어도가 지금 여기 사광구 있는데 여기쯤 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자동차 할 때 기름이 있죠. 그 연료, 석유라든지 밥해 먹을 때 가스 들어가죠. 그 가스의 99%가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들어와요. 그 다음 여러분이 구워 먹는 빵, 그런 식량 거의 90% 이상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 그러므로 유사시에 만약 이 이어도 항로가 잠기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 다 굶어 죽습니다. 예, 유사시. 예. 이만큼 사회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이어도 항로가 되지요. 그래서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양 안보의 요충지. 군사적으로 중요하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하얀 요 선은 일본이 그 이제 그 선포한 자유와 번영이 호라고 해가지고서 자유 세계를 그 지키는 저쪽 대륙 세력이 내려오는 것을 바다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것이 바로 자유와 번영이 이제 호인데 이거를 경계로 해서 이 동아시아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륙 세력, 한국은 일본과 미국 세력, 해양 세력 그 두 개가 마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막아주려고 진출해서 나오는 것을 막아주려고 하는 게 이 선인데 중국은 다시 대륙으로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죠. 또 방어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이 펴놓은 선이 바로 이 열도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이렇게 연결하는 요 선을 제1차 방어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제2차 방어 사이판, 괌 이쪽으로 인도네시아까지 연결해지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가지고서 이거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첨예하게
미국과 일본과의 해양, 그 다음에 이쪽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싸움의 그 경계선이 되는 것이 바로 이여도에 된 거죠. 그래서 이여도만 장악하게 되면은 글로 지나가는, 여기 보면은 여기 해군 표시가 중국대인데 이거 중국의 북해 함대기지. 우리 황해 바다를 중국 사람들은 북해라 부릅니다. 동진아해를 중국 사람들은 동해라고 부르고요. 남진아해를 남중국 바다를 이를 남해라 그러는데 그걸 따라서 이제 북해 함대, 동해 함대, 남쪽 그 이제 남해 함대, 여기는 칭따오, 닝보, 상해 아래의 닝보, 하이난섬 이렇게 있는데 이 이여도에 만약 군사 시설만 해놓으면은 이 해군들을 다 감시하는, 그냥 눈금 보듯이 손금 보듯이 다 파악하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움직이지를 못해. 예, 그래서 중국이 우려하는 것도 이게 군사 기지화가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이제 돼 있죠. 그런데 한국은 분단이 돼서 38선 이렇게 돼 가지고서 지금 남쪽 이쪽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단이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북한은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 쪽에 붙고 이쪽은 일본은.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만은 남한은 한반도가 분단돼 가지고서 남한이 그 잘 살게 된 겁니다. 해양 세력과 붙었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친했기 때문에 오늘날 잘 사는 거지. 아니 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못 살잖아요. 못 사는 게 공산당에 붙은 거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거를 유식하게 그 나라의 그 사회 경제 정책을 봤을 때 두 가지로 나오는데 라인란트 모델, 앵글로색슨 모델 이런 용어를 쓰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대륙 사람들은요, 대륙 사람들하고 바다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바다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진보적이고 이제 그 대륙 사람들은 이제 이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은, 바다 민족, 해양을 배경으로 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성장을 중시하죠. 그런데 이쪽 라인란트, 대륙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 중국,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은 분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분배, 여기는 성장, 여기는 자유, 여기는 평등, 여기는 자유,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이제 달라지는데, 여기를 경계로 해서 우리는 해양 세력 이쪽에다 붙었기 때문에 자유와 성장을 지향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바다를 지키지 않으면은 성장이라든지 그러한 이 문명국으로 더 발돋움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세계 국제 이 구도는, 여기에서 구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여도 해역은 수산자원, 해저자원 이런 것들인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유가 이여도 바다 근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개발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민감하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 외에도 뭐 망간이라든지 이러한 230여 종의 해저 자원이 그 매장됐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이어도 그 해양과학기지는 육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 유일의 그 이제 순수 해양과학기지로서 존재한다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요즘에 기후 변동, 이상 기후 뭐 하는데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여도 이 과학기지죠. 이 과학기지는 95년에 착공해서 2003년도에 준공인데 50년이 수명이랍니다.
이것이 다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바다의 수온, 염분, 파랑, 조석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 이 조사 데이터의 자료는 우리만 쓰는 거 아닙니다. 한국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평화적으로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자료 갖다 쓰라. 우리 데이터들. 일본도 갖다 쓰라. 러시아도 갖다 쓰시오. 미국도 갖다 쓰시오. 우리 정보 다 제공이다. 인류 평화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개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으로 우리만 쓰겠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기능이 중요한 것은 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중요한 것은 태풍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 줍니다. 길게는 하루 전에 짧게는 뭐 서너 시간 전에 태풍의 진로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한반도에 들어오는 지금 그 태풍들을 사전에 내용을 알므로써 지금까지 수조 원의 그 피해를 막아주고 있다는 것. 예. 엄청난 효과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아시아 바다를 지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태풍의 50%가 이 해양과학기지를 이제 지나니까 엄청나게 우리는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이러한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예, 이런 데서 우리는 이여도의 가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여도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둘 것은 일본은 세계적으로 바다의 영토를 확보하는데 가장 재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비행기를 뜨면서 화산 활동 어디서 일어났다 바다에서 연기 펑펑 솟아오르면은 24시간 비행기 띄웁니다. 띄어가지고 그것이 섬으로 싹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토로 딱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기득권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섬 하나를 딱 기득권을 갖게 되면은 43만 평의 영토가 생깁니다. 43만 평이면은 일본 전체 면적이 38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 일본 전체 면적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섬 하나를 확보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일본은 저기 도쿄에서 약 1800km 떨어져 있는, 동경에서 1800m 일본 이렇게 있으면은 규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요만큼 떨어져 있는 이 오키노도리시마라고 하는 이 섬도 아니죠. 섬이라고 볼 수 없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시멘트를 레미콘 갖다가 부어가지고서 직경 50m 해가지고서 올려가지고서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섬을 만들어가지고서 이걸 보는 거죠. 요거 넓이가 얼마냐면은 매트리스 2장 정도. 그러니까 우리 평수랑 한 평이죠. 한 평밖에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시설을 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배타적 경제 수역 그거를 43만 평을 선포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여도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 이여도도 혹자는 가능성이 이렇게 가지고서 인공섬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선포할 수도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게 또 그겁니다. 네, 이여도 한국에서 그거 인공섬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제일 지금 이 오키노도리시마에 반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엄청나게 그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일본은 그냥 고집해서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운영하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또 이여도가 중요함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이지라고 이런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용어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이코노믹 존인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지금 여기 보면은 해수역인 해약인데요. 여기가 육지고 이쪽으로 가면 바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수라된 것은 강이나 호수입니다. 강이나 호수는 다 자기 배타적으로 자기 영토지 다른 나라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리까지는 영해. 여기는 다른 배는 절대 다른 나라 배는 이유 열할 막론하고 항해할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자원 개발도 할 수 없는 배타적인 그런 주권을 행사하는 이제 그 범위거든요. 그 다음에 접속 수역 기선에서부터 24 해리까지 여기는 그러니까 22km, 요거 22km인데 약 44km까지는 44km, 12에서 여기까지는 외국 배가 들어오면은 세관에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려라 하는 것이 바로 요 접속 수역이 되고 있는데 이 경제 수역은 뭐냐면은 이 영해 기점에서부터 200캐리까지인데 키로수는 370km인데 이 범위는 어떤 나라 배도 왔다 갔다 다 합니다. 자유항해 좋다. 다 왔다 갔다 군함이든 상선이든 여객선이든 마음대로 갔다 갔다 된다. 그리고 바다 밑에 해저 통신 케이블도 묻을 수 있죠. 이런 거. 그 다음 가스관도 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뭔데? 이거 좋다. 다 묻어라. 그럴 수 있는데 다만 고기를 잡거나 지하자원은 개발 못한다. 다른 나라는 절대. 왔다 갔다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200캐리까지는 이렇게 이제 되고 요 바깥에서부터는 이제 공해. 여기서부터는 고기도 잡고 어느 나라 배든지 고기도 잡고 지하자원도 개발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이제 공해의 개념이 되어지죠. 그런데 한국 이직 면적 약 30만에서부터 약 40만 평방킬로미터로 보는데 여기 지금 제주도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전체 면적 보면 제주도가 기여하는 것이 한국에 기여하는 것이 이지 그 배타적 경제 수익의 절반 이상이 제주도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 육지 사람들은 고마워해야 되죠. 예. 제주도 섬은 17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엄청난 거죠. 예. 뭐 2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을 제주도 때문에 한국이 바다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 강의 들으면 학사가 아니고 이어도학 석사쯤은 될 거예요. 박사까지는 안 되고 학사는 넘어서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원래는 아까 해서 이지는 200캐리까지 뿐인데 370km까지만 선포할 수 있다라고 국제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륙붕이라는 게 있어요. 대륙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수심이 200m 이내, 바다 깊이가 200m 이내면은 그걸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대륙붕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대륙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대륙붕을 넘어서 원래는 200캐리인데 만약 대륙붕이 여기까지 200캐리 넘어까지 수심이 200m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50캐리를 더 인정해 줍니다. 150. 이게 중요한 거예요. 150캐리. 대륙붕이 더 뻗어 있으면 더 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선, 여기 점점점 요선은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캐리 이렇게 해서 컴파스로 해서 근 거거든요. 그런데 대륙붕이 어디까지 뻗어져 있느냐 하면은 여기 오키나와 해구가 여기 오키나와 있죠. 여기 가면은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있다가 대륙붕이 쭉 가가지고서 쭉 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 대륙붕이거든요. 대륙붕인데 이게 오키나와 해구 갑자기 내려가서 푹 빠졌습니다. 수천 미터가 되죠. 수천 미터가 이제 되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까지가 경계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경계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를 경계로 해가지고서 보니까 한국 대륙붕의 한계 해가지고서 이 선 이걸 되고 있죠. 제주도 때문에 지금 요만큼 뻗어나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선포를 하고 하니까 일본은 너무한다. 그건 안 된다. 200캐리만 너희들 가져라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제7광구 그러면은 우리 사이좋게 공동으로 개발하지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개발로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또 시비 걸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다 제도. 이 이여도가 있는데 이거 사관구입니다. 사관구가 바로 이여도. 이여도 뺏기게 되면은 사관구 뺏기는 거죠. 예, 이거 전체 뺏기게 되는 거죠.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라인이 까지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한번.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와 같이 이어도 바로 알기의 그 강의를 이제 하게 된 또 중요한 의의의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아무리 이런 의식을 가져서 한다 하더라도 나라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 외교 협상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적극성을 가져가지고 사심을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국경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이 나라에 상당히나 의구심을 보낸다 이거죠. 외교팀들에 대한 불신이 경험적으로 있게 된다 이거죠. 1712년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에 중국하고 국경선 문제가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조선 특사, 그 당시에는 조선이가 조선 특사 박권이라는 사람하고 청나라 특사 목국동이 같이 해가지고 조사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목국동이가 이 박권한테 당신 보니까 나이도 들고 백두산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아. 당신은 좀 쉬고 있지. 이렇게 하니까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안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급 이제 관리들만 올라가고 중국은 목국동이가 직접 올라갔죠. 그러니까 계급상 높으니까 목국동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도문강이 돼야 될 텐데 두만강이 국경으로 이제 변해버리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져 버렸거든요. 예. 엄청난 거죠. 이 실수. 그 다음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은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막 식민지 많이 가졌잖아요. 동아시아제 다 먹었잖아요. 중국까지도 막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전쟁에 했으니까 이제 따먹은 것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따먹은 땅을 내놔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합군을 대표해서 미국하고 일본이 회의한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한국 대표로 나간 1등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당시에 미국 특사로 나온 사람이 덜레스였는데 덜레스가 이제 그러니까 한 표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시에 1951년도인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연다는 걸 보고 그 전에 고려대학교 총장했던 유진호 박사가 있는데 유진호 박사가 그 당시에 법제처장이었어요.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여니까 이거 우리 영토를 어디까지 이제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자기는 모르니까 유명한 최남선 선생을 찾아가지고서 최 선생 우리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영토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좀 알려주시오 하니까 최남선 선생은 독도, 대마도, 파랑도 요 세 개를 꼭 우리 영토에 집어넣어 달라고 해라. 예, 그 말을 했어요. 자, 파랑도라는 말 지금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최남선이가 최초로 쓰게 됩니다. 파랑도라는 용어를 지금 이어도 지명 때문에 지금 상당히 파랑도 문제가 되는데 최남선 선생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썼고 지명 용어를 써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1등 서기관 한 표 그분이 덜레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마도, 독도, 파랑도를 우리 땅으로 우리 영토로 해 주시오 하니까 덜레스가 대마도는 큰 섬이고 하니까 알겠는데 독도는 어디 있고 파랑도는 어디 있는 섬이요? 하니까 일본회
안에 있는데 울릉도 어디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주 애매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덜레스는 아니 당신이 당신의 나라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 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얘기 못하는데 당신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해서 그어버렸어요. 다시.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덜레스라도 그렇게 할 것도 아닙니까? 자기 나라 영토를 하는데 제대로 지도상에 찍지를 못했으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한 우를 범했어요. 우를 범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01년도 최근이죠. 한중어업협정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 2001년도 한중어업협정 때에 이여도 바다를 공유수면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공유수면으로. 그래서 그 이여도 해역의 경계선들이 심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그 책임 있는 관료들이 이제 그 요구되는 그런 건데 2001년도 한중어업협정 때 그러니까 6월 30일자리 이제 됐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과도수역, 한중 잠정 조치수역. 이렇게 몇 년 후에는 이거 없어지고 선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그다음 결론은 이제 4년 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이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거는 양쪽 배들이 다 가가지고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일로 넘어오지 못하죠. 이거 이여도가 이겁니다. 이여도가 여기 있는데 이여도 여기 있는데 지금 모양이 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 지금 화살표 표시는 이거는 제가 그린 겁니다만은 제대로 상식적으로 바다 경계선을 그으려면은 A와 B가 연결돼야 되죠. 왜 이렇게 왜곡이 됐는지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요렇게 내려왔어요. 요 선이 요까지 내려오고 이여도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요 사이가 제주시에서 서귀포 정도 간격밖에 안 돼요. 요 사이가. 이걸 좀 내렸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삼각형으로 한다. 근데 이거를 싹 빼버렸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그 외교 담당, 외교통상부의 답변은 궁색합니다. 뭐라고 답변했느냐? 여기 보면은 외교통상부의 설명. 중국 측 과도수역이 남단 한계선이 한국 측 과도수역이 남단 한계선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간 이유는 지형적인 이유다. 무슨 말이냐? 요렇게 내려간 이유. 요것이 요렇게 내려간 이유는 이것이 요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 면적이 불어났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쪽으로 불어났으니까 요만큼 이쪽으로 내리는 건데 뭐 지형 때문에 뭐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어떤 지형이냐, 무슨 지형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느냐, 여기에 비해서 이건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형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면적을 맞추기 위해 연안 쪽에서 제주도를 감싸고 동쪽으로 나간 만큼 이렇게 또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내려간 것만큼 또 내려가야 된다는 그 이유도 있다는데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를 설명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돌렸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요 선은 한일 중간 수역 북서 경계선이거든요. 예, 한국과 일본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대로 하면 이거는 완전히 요 삼각형 요것도 한국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일본하고 협약할 때는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위 국제 그 법에서는 금반원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서 한 번 결정된 거는 이렇게 한 번 결정되기 시작한 것은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기 안 뛰니까 모르는데 그 남자들 그 장기 뛸 때 한 번 딱 뛰면은 돌리지 못하는 거 일수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일수불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공유수면 무슨 수를 해서라도 이거는 공유수면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 우리는 한 번 내줬으니까 공세관 변명 아까처럼 또 그렇게 설명하면서 지형 때문에 돌아왔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그 논리를 계속 펼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런 것들을 우리는 국민들이 저런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담당자들에게 압력도 좀 넣고 그든 좀 제대로 하라 말이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